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시장을 살렸던 그 정책이 사실은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아이디어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금융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뱅크런이 터져서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그냥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요. 결국엔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겨우 시장을 살려내는 거죠. 어때요? 딱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요즘 뉴스에서 보는 얘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네,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은 21세기가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무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바로 서기 33년, 로마 제국으로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고대 로마에서 지금이랑 정말 똑같은 금융위기가 터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고대 로마가 이런 금융 대혼란에 빠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우선 이걸 아셔야 해요. 당시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비아 사크라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긴 상인들, 은행가들로 항상 북적이는 진짜 말 그대로 고대 로마판 월스트리트였던 거죠. 제국의 돈은 전부 여기서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위기가 진짜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은 뭐였냐? 계속되는 흉작이랑 배가 가라앉는 그런 악재들이 겹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좀 성급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원로원 의원들한테 재산의 3분의 1을 무조건 이탈리아 땅에 투자하라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원들은 당연히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몽땅 빼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니까 은행들은 버티지 못한 겁니다. 문을 닫고는 빌려준 돈을 당장 다 갚으라고 난리가 난 거죠. 시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빚 갚으려고 너도 나도 자산을 막 내다 파니까 가격은 폭락하고 정말 완벽한 금융붕괴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티베리우스 황제가 직접 등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어요. 황제가 시장에 푼 돈이 얼마였냐고요? 바로 1억 세스테르티우스.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1억 세스테르티우스. 이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로마 경제 전체 규모를 따져보면 이게 지금 돈으로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전체 GDP의 거의 7%에 달하는 돈을 정부가 시장에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결단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황제가 그냥 막 돈을 뿌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한 조건들을 내걸었거든요. 우선 믿을 만한 은행들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시민들한테 이자 없이 빵프로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대신 대출액의 2배 가치가 있는 땅을 담보로 잡았고요. 또 은행들한테는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갖고 있으라고 의무화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무분별한 투기는 막으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죠. 와, 이거 진짜 2000년 전 정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이 대책이 어떻게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양적 완화랑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비교해 드릴게요.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풀어서 꽉 막힌 돈줄을 뚫어주고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이잖아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티베리우스의 해법이랑 현대의 양적 완화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물론 돈이 나오는 곳은 황실금고냐 중앙은행이냐 하는 차이는 있죠. 하지만 그 본질을 보세요. 믿을 만한 은행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그래서 꽉 막힌 신용시장을 뚫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그 근본적인 목표. 이건 그냥 완전히 똑같습니다. 패닉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입한다. 이 원리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사건은요, 정말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예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이런 금융 위기 나는 게 뭐 현대 사회에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그냥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결국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겠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 특히 공포와 탐욕 같은 그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은 언제나 잘 나갈 때와 위기를 겪을 때를 반복하는 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는 거라면 어쩌면 그 해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00년 전 티베리우스 황제가 썼던 그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복되는 역사와 경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